네, 오늘 짱 랭킹5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와 함께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석 이사 옆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바로 오픈합니다. 분위기 제대로 탔다. 셀, 소재, 장비, 선택은 이렇게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봤는데요. 지금 1시 구간에서 2시 이렇게 넘어가는 사이에 가장 궁금하실 종목부터 저희가 콕 집어서 질문 들어가 볼게요. 김태석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이 종목 뭐지? 이 종목 뭐지? 왜가? 라는 말을 했던 딱 단어가 떠오르는 종목이 에코프로입니다. 지금은 살짝 잠잠해지긴 했는데 갑자기 시세가 몰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큰 종목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가볍게 움직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어제 이제 종가의 위치 그리고 네. 오늘 시초가의 위치 자체가 이제 여기서 이 고가 라인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고가 라인을 넘지 못하고 조정을 받을 것이냐의 위치에서 좀 마감이 됐었던 게 많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심을 좀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물론 글로벌 증시가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은 그다지 기술주가 아니죠.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래도 선방하는 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 에코프로라든지 LNF, 첨보 혹은 LG에너지솔루션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를 좀 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에코프로의 대량 거래량이 좀 몰리면서 한번 시세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 더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왜 오르냐 이것보다 네.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에 대한 고민일 것 같아요. 혹은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기도 그쵸. 했어요. 2차 전지주 상단도 리스크고요. 이걸 포트에 안 담는 것도 리스크다라는 이야기가 돌더라고요. 어떤 맞아요. 의견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 돈을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에코프로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한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재 이 구간은 이미 매수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에코프로가 단기 종목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과합니다. 과하다라는 건 아마 이제 오버슈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또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또 많게 되면 잠시 또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관심 있게 보시더라도 현재 구간에서의 적극적인 공략은 조금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조심스럽게 들고요. 대신에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바라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 배터리 재활용 쪽에 이제 또 매기세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배터리 셀, 소재, 장비 쪽의 순환매에서 조금 더 영역이 확장이 되면서 이 폐배터리 쪽 혹은 이 분리막 쪽 이러한 쪽까지도 지금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힘은 물론 지금 에코프로가 가장 좋습니다. 네.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가장 부담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실제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 오늘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저희는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 현재 구간에서 이제 트레이딩 기준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이 배터리 재활용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위원님의 의견도 여기에 대해 들어볼게요. 지금 튀는 종목들의 상승 과합니까, 위원님? 과한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에코프로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네.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대해서 굳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죠.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이제 투자자라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 새롭게 온 뉴스가 나온 것들은 없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를 왜 올라가냐 하는데 이거는 재료가 아니라 수급이죠. 수급 논리로 보고 특히 이제 분봉으로 보면 더 뚜렷하지만 네. 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 교과서적으로 나오죠. 갑자기 치솟으면서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 거래다? 그럼 무슨 신호죠? 단기 고점 신호죠. 네. 매도 신호죠. 네. 그러니까 교과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과서가 맞을까요? 분봉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뭐 5분봉이나 10분봉을 보게 된다라면 정확히 나온 것이 오버슈팅이 나온 시간이 언제냐면 1시 20분에 나오고 1시 25분부터 주가 다시 음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아는 종목이 수급이 한번 축 쏘았다가 다시 빠졌다라고 보면 이때 당시에 거래량이 대충 합치면 대략 한 60만 주 정도 되거든요. 이 거래량이 추가로 붙어줘야 뚫고 올라가는 거고요. 60만 주가 안 붙으면
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다 아는 주식이 시세를 한 걸 뒤늦게 쫓아간다? 저는 그거는 대단한 패착이다라고 보고요. 2차전지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이제 소재, 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모니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우리가 그렇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렌치가 하는 얘기가 있죠.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 그러지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투자자의 성향상 주식이 올라갈 때 사고 싶은 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개인들은 고점에 물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좋은 주식인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려면 지금 남들이 흥분할 때 역발상을 하셔야 되고요. 이 흥분이 가라앉혀서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그때 편입을 하셔야지 지금 사서 지금 이제 17만 원 정도 되니 16만 5천 원이니까 이걸 20만 원까지 끌고 간다? 제가 볼 땐 그건 욕심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어디에서 봐야 됩니까? 2차 전지 내에서 좀 소외된 쪽, 아직 가능성이 남은 쪽을 봐야 되나요? 아니면 2차 전지는 위원님 과열권 전반적으로 그렇게 꼭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디어죠. 지금 자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올라가니까 내가 에코프로를 따라가야 돼? 그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반응이죠. 야 2차 전지가 진짜 강하구나. 보니까 모든 것들이 강하구나.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잊혀져 있었던 거 뭐지? 그게 오늘 반응한 게 분리막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 분리막 오늘 좀 올라가도 윗골에 달았어요. 그럼 분리막 다음에 뭐지?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발빠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고요. 그런 것들 투자 아이디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분리막까지 다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일단은 한번 좀 쉬어줘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테마는 지금 이게 단기 어떤 테마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테마로 끝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그 대신 이런 장기적으로 가는 테마의 특징은 뭐다? 남들이 살 때는 일단 쉬어줘라. 이런 명제를 여러분들이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리막 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사님께서 폐배터리 쪽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분리막과 폐배터리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베팅을 그래도 해본다고 하면 이사님은 폐배터리 쪽, 분리막 쪽 어느 쪽이실까요? 일단은 어떤 산업이든지 네. 진입장벽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분리막이 폐배터리 산업보다 진입장벽이 낮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산업을 볼 때 어느 누가 뛰어들어도 할 수 있는 산업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이제 하려고 해도 업력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특허 때문에 못하는 산업들이 많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사실 이제 분리막 쪽보다는 이 배터리 재활용 쪽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일단 뭐 오늘 분리막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이제 움직이긴 했지만 움직이는 폭 등락률을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배터리 재활용 쪽보다는 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서는 미국의 IRA 법안 다음에 또 유럽의 IRA 법안이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결국엔 계속해서 관심을 좀 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위치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배터리 재활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코스모 화학이 저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이 가장 뭐 원탑 원픽이다 해당 뭐 기술력을 가장 잘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결국 이제 수급 논리까지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 위치에서는 코스모 화학이 저항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모 화학은 단기적으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상장이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매물 이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저는 조정 시에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서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나라 이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때 북미에 진출할 때 어느 한 공정만 진출하는 것보다는 1번부터 마지막 스텝까지 한 번에 이제 턴키를 가지고 모든 공정을 돌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유리하거든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성일하이텍이 지금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투자의 이 기업별로의 이제 단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전략까지도 고려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위해 기다리자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의 시세에 좀 수급적인 논리 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는요. 애플도 접는다.
자, 사실은 애플도 접는다고 하고 사실 어제 위원님과 이야기를 했을 때 전자결제 어제가 아니었나요? 그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시장 파이가 커지는 이슈가 위원님 맞다라고 저희 봐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휴대폰이라는 것이 네. 교체 수요이지 신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2, 3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이제 시장이 커지는 그런 단계였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교체 주기도 길어졌죠. 불과 한 3, 4년 전만, 4, 5년 전만 하더라도 2년이면 휴대폰을 바꿔야 된다라는 등식처럼 돼 있었습니다만 지금 3, 4년 이상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4년 정도가 평균 교체 주기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교체 주기가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애플의 이제 폴더블 폰이 나오는지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게 이제 신규 수요를 이끌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 것을 이제 교체하는 걸 좀 짧게 교체를 하면서 신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지금 이것이 기존의 아이폰을 버리고 새로 이것을 할 트리거를 삼성의 폴더블에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기대감이 많았습니다만 결국 삼성 폴더블은 시장의 기대치만큼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교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고 처음에는 조금 교체가 일어났습니다만 그게 지금까지는 대중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저도 폴더블을 씁니다. 저도 폴더블을 쓰는데 아직까지 제 주위에서 폴더블을 쓰는 사람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사님도 안 쓰시죠? 써요. 저도 씁니다. 근데 저만 안 쓰고 저희 셋 중에 두 분이 쓰시네요. 여기는 근데 어디 이거는 어디 왜냐하면 분들이? 저희들은 이제 이게 업무용으로 쓰기가 네. 상당히 좋은데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다라면 굳이 폴더블을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아이폰도 이렇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나오면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폴더블이. 네. 이게 삼성 폴더블도 제값 주면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200만 원 주고 휴대폰을 바꿀 수 있는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냉정히 보면 여러분들이 폴더블 이미 삼성 폴더블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교체를 안 하는데 아이폰 폴더블이 나온다 해서 없었던 수요가 살아나면서 200만 원짜리 수요가 늘어난다? 저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교체 주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저희가 뭐 이렇게 스마트폰 이슈를 좀 꺼내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OLED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건 조금 무리일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폴더블 하나만을 가지고 OLED를 논한다면 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OLED 패널 자체가 지금 들어가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금 TV, 그리고 저희 앞에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이 노트북, 이런 태블릿 PC 이러한 쪽에도 이제 OLED가 이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 메타버스에 연결해서 AR, XR 기기를 또 애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이제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OLED의 패널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감 기준이지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기까지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게 조금 복잡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또 많은 기업이긴 하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주가의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막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시점은 아직은 아닌 걸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쪽을 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던 원자재 섹터였는데 잠잠했다가 최근 다시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단 것은 원자재 중에서도 알미늄 관련주인데요.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서서히 원자재 관련주 이야기를 안 하다가 어제도 사실 뭐 히토류가 들썩이기도 했고 이런 원자재 관련주, 국제 정세에 따른 원자재 관련주의 이런 등락 흐름 서서히 주목도를 높일 타이밍이 온 거긴 맞나요? 일단은 지금 원자재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로 이제 부각이 됐죠.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이제 러시아 전쟁까지 터지다 보니까 원자재 가지고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원유라든지 네.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자, 우리가 좀 얼마 전에 본다라면 우리가 인도네시아 팜유 가지고도 식용유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죠. 그다음에 중거 요소수 대란이 한번 일어났었죠. 맞아요. 노르웨이발 펄프 대란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휴지를 못 구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죠. 이런 것처럼 원래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유무역의 근간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 이 원자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다른 나라한테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강대국과 맞설 수 있다라는 이런 트리거가 생겼다라는 점이 자원 부국들이 갖고 있는 위상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호주 이런 것들이 중국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고 아프리카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글로벌 생태계를 흔들 정도의 이슈는 아니다. 우리가 2021년, 2022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관련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만 나름대로 각 기업들이 발빠르게 다변화를 이제 펼쳐냈고 이런 것들이 다시 두 번째 원래 이거 처음에 맞을 때는 아프지만 두 번째 맞을 때 좀 내성이 생기잖아요. 이걸 또 나타난 게 지금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200% 관세 폭탄을 내린 건데 지금 현재 미국이 러시아에서 알루미늄 수입하고 있는 것은 미국 전체 수요의 1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와 관계를 끊어도 자국 산업이 크게 문제될 거 아니다라고 본 거죠. 알루미늄 가격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작년 초만 하더라도 톤당 400달러 갔던 것이 지금 250달러, 그러니까 2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50달러까지 약간 반등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리 좀 세게 봐도 지금 미국 내에서도 370달러까지 얘기하면서 직전 고점까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알루미늄을 글로벌리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중국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인데 이것들 다 끊어내도 미국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미국 내의 판단이죠. 문제는 미국의 문제지 우리나라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미국이 러시아를 끊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견뎌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끊어내는 거 우리나라 산업과 무슨 관계가 있죠? 문제는 자꾸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좀 점점 퍼지면 아무래도 미국이 동참하라고 할 수도 있죠. 러시아가 전범 국가니까 너희 한국도 우리와 동맹국이니 수입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산업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뉴스 플로우가 좀 더 어떻게 진화 발전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만 따로 떼어서 좀 짧게 이사님께 질문 드릴게요. 국제 정세에 따라서 오늘 관련주 반응이 나오는 거는 같은데 또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 이야기로 다시 되돌림표긴 한데 알루미늄 박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슈와 엮인 것은 어떻게 저희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간단한 팁 좀 공유해 주시죠. 일단은 대장주 하나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장주라 하면? 네, 사마 알루미늄 현재 구간에서만 이제 보시는 게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이제 다 같이 보시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루미늄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 이슈가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지난해 3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강조가 됐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번에 나온 제재 이야기도 제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다라는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프레시한 새로운 뭐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뉴스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해당 종목군들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가장 상승 탄력 그리고 현재 위치, 현재 수급이 가장 이 좋은 사마 알루미늄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가지고 갈 것이냐 아니면 신규를 투자를 해서 짧게 볼 것이냐 이 부분만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까지 저희 시세 좀 체크를 해봤어요.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카카오에 관한 이야기도 저희 막판에 좀 해볼 테니까 요점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실적 이슈를 아는 종목 다음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자 전환 기대에 실적 개선 가시화 이렇게 저희가 꼽아봤는데 오늘 조선주의 실적이 연이어 발표가 되고요. 현대 미포조선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시세는 좀 약해서 기대감은 있고 반영된 건지 아니면 더 반영할 건지 기회일지 지금 시장의 판단이 조금 어려워서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실적 소화하는 쪽 그리고 기다리는 쪽 좀 양분화되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본다면 조선 섹터 오늘 많이 오후 들어 더 약하거든요. 어떤 의미를 저희 둬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흑자 전환은 기업이 흑자 전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흑자가 전환된다는 것은 기업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흑자 전환한 이후에 주가가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기업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2020년 카카오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회사가 적자했던 건 아닌데 여러 이제 우리가 지금 분할 상장돼 있는 회사들이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선 원년이 2020년이거든요. 주가가 어떻게 올랐습니까? 그다음에 2020년에 또 하나 오른 게 있죠.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가 2차 전지, 지금 이제 LG엔솔로 이제 이것 때문에 물적 분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LG엔솔이 그 배터리 사업부가 적자다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전하는 게 202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된다는 것은 굉장한 트리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과제고요.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흑자 전환한다라고 해서 한때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이게 연속성을 답보하지 못한 게 조선주는 모르겠다라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얘기예요. 흑자 전환은 올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흑자 전환이 된 다음엔 이 트리거를 쭉 밀고 가야 되는데 한 번 흑자 전환됐다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죠? 노동력의 저하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읽어낸 이런 것들 때문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지금 목소리가 조금 잦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또 돌발 악재가 있죠.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는 자회사가 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10위권 도급 순위 10위권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난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만큼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게 반영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오늘 그 여파를 좀 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조선주 정말 생법이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구조적이지 않다라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자 전환 요 헤드라인만 보고서 환호하면 안 된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이 필요한 조선주의 자리라는 점 점검해드렸습니다. 1위로 좀 올라가 볼게요. 계속해서 저희 인공지능 이 키워드는 달고 가고 있는 랭킹5 시간인데 오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글이 사실은 검색 엔진 1위 자리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다가오니까 우리도 간다 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 관련주가 받을지 한 번 더 상단을 뚫어낸 건지 오늘 궁금합니다. 이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은 잠잠한 그 시기가 살짝 있었잖아요. 네.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뚫어내는 흐름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하는 매기 확산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매기 확산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의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챗 GPT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가 어떤 새로움을 선사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공룡 기업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잖아요. 그 양 자체가. 뭐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블로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식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공룡 글로벌 기업들은 이번에 이미 챗 GPT라고 하는 것이 흥행이 되기 전에 기술 개발은 저는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도 AI 인공지능 챗 GPT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저는 이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뭐 투기적인 흐름에 이제 편승해서 정말 기계적으로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변동성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치와 어느 정도의 이 실적 가시화를 좀 보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손이 안 나가는 섹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미 제 마음속에서 챗 GPT는 2주 전에 좀 떠났습니다. 벌써요? 네, 2주 전이면 꽤 오래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과연 더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난주도 아니고 사실 지지난주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많다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래도 가네? 이번 주에도 가고 또 다음 주에도 갈까? 그래서 또 이제 또 트레이딩 하신다고 들어가신 다음에 대응을 못하면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뭐 네이버가 뭘 만들고 구글이 뭘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를 좀 지켜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인공지능 1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제가 막판에 속도를 좀 낸 이유 앞서 살짝 예고해 드렸다시피 지금 이 구간에 속보가 나오면서 카카오 중심으로 한 시세를 저희가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인데요. 카카오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SM 엔터 지분 9%대 취득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대 주주로 올라선 건데요. 카카오 5% 전후 지금은 살짝 눌려서 3.68%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SM도 들썩였다가 지금은 보합권입니다. 한때 99,700원 선까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점검해 드릴게요. 오늘 랭킹5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랭킹5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카카오 오늘 관련된 뉴스가 지금 장 중에 얼마 나오는지는 안 됐습니다만 분석을 좀 해주세요. 카카오가 이렇게 지분 확보해서 2대 주주 올라섰다. 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을 할 만한 이슈는 맞는지 좀 더 끌고 가도
봐도 되는 이슈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불편한 두 가지가 느껴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시너지 효과가 이제 불편한 두 가지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은 좀 있다라고 봐요.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SM 엔터 세 가지가 이제 지금 다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되죠. 이 뉴스를 제가 언제 봤냐면 요 방송 개장 직전에 속보를 받고 김세성 이사님께 제가 귀뜸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 뒤로 주가가 급락했죠. 이거는 좀 불편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SM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이게 SM이 정말 분출하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 따라서 SM만이 홀로 강한 상승세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물량이 쏟아졌죠. 이거는 뭔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와, 정말 날카롭게 반납을 했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저 주가를 끌어올린 분들은 좀 뭔가 우리가 좀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두 번째는 카카오 엔터와 SM 엔터가 같이 결합됐다라는 겁니다. 카카오 엔터는 비상장이고요. 카카오 엔터의 상장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카카오 엔터가 또다시 상장할 가능성에 대한 저는 생각도 번뜩 듭니다. 카카오그룹주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 주주들이 요구하는 게 그만 상장해라지만 이들은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카카오엔터도 상장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카카오엔터의 상장 얘기도 저는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단순하게 카카오가 SM에 손잡는 거 긍정적인 뉴스죠.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SM의 주가 차트가 상당히 저는 불편하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엔터의 또 다른 상장 이슈에 대한 우려감까지 지금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카카오 주주분들은 왜 오를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장밋빛 전망만을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 이면에 좀 분할 상장 이슈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불편한 진실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김대석 이사님, 네. SM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고점 자리를 뚫어내지 못하면 덜 오셔야 될지, 카카오는 어떻게 보유자분들 생각하셔야 될지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SM의 가장 상징적인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9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켜준다면 저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오늘 음봉이 되었거나 혹은 차후에 9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밀려 내려온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다음에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또 지루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면서 일부 비중이라도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도 카카오 이제 분할 이슈가 또 한번 불거질 수 있다라는 관점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을 잡아야 할 기업끼리 잡아야 하는데 굳이 이 둘이 지금 손을 잡는 것이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될지는 이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은 갈리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철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두 분의 원픽 이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이사님부터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5가지 이슈 가운데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일단은 시세가 덜 난 쪽에서 골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5번은 너무 했죠. 1번도 너무 했고 그래서 이제 4번에서 이제 아까 아직이라고 하셨는데 이사님? 4번에서 아직이니까 이제 역발상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질 때 미리 그냥 사놓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막연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사는 건 아니고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일단 OLED 관련해서는 저는 APS 홀딩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현재 조정 구간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메타버스를 가든 XR 기계, AR 기기를 가든 이 마이크로 OLED 패널이 이제 앞으로는 기술력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APS 홀딩스의 이제 전 성장성을 한번 높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전 고점 부근인 22,000원까지 한번 가격을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영주 위원님의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많이 오른쪽도 있고 덜 오른쪽도 있긴 한데 어느 쪽 조명하셨을까요? 저는 LNF입니다. LNF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오늘 에코프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LNF 네. 공통점이 있죠. 삼성 SDI 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저는 그 셀 중에서는 지금 이제 대장주를 삼성 SDI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의 이제 그 커질 폭이 조금 크다라는 거죠. 대장은 LG 엔솔이지만 LG 엔솔이 커지는 것보다
삼성 SDI가 커지는 게 보폭이 더 넓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그와 관련된 그 밸류 체인단에 있는 기업들의 보폭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요. 그래서 LNF 같은 경우 삼성 SDI에 대한 어떤 증권가에서 지금 그나마 탑픽으로 찍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매출이 80%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리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26만 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2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NF까지 원픽 설명 들어봤고요. 오늘장 랭킹 5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MTN 전문위원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두 분과 함께 랭킹 5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고맙습니다.